반갑습니다. 저는 정영주입니다. 저에 대한 데이터를 조금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저는 뮤지컬 배우 생활만 한 25년 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것도 오지랖을 부리고 있는 중이고, 원래 하고 싶었던 거 뭐 직업으로 삼고 싶었던 게 특별하게 있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 뮤지컬 배우를 하게 됐어요.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뮤지컬 배우가 최종의 목적이든 또는 삶의 어느 한 과정이든 어느 한 부분이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저랑 눈을 마주치고 이 비대면의 시대에 저랑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뮤지컬 매력 있죠? 특히 어떤 매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냥 막 랜덤으로 얘기해 볼래요? 공연장의 분위기, 공연장의 무드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뮤지컬 배우는 다른 배우보다 좀 바빠요. 그렇죠? 그냥 대사하고 연기할 수 있는데 노래하고 춤춰야 되죠. 땀 흘려야 되고 땀 닦아야 되고 옷 갈아입어야 되고 할 거 엄청 많아요. 하물며 세트하고도 약속이 돼 있어서 세트하고 나하고 만나는 게 1cm만 틀려도 드라마가 깨지고 극이 깨지고 공기가 깨지고 객석과의 그 소통이 깨지고 되게 예민한 장르예요. 그렇죠?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본적인 소양은 연극에 대한 연극학 개론, 무대 개론에 대한 걸 사실을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책이나 그런 관련 서적을 뭘 읽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을까요? 대체로 아마 뮤지컬 배우를 하겠다 하면 어느 연기 잘하고 춤 노래 잘하는 배우들의 텍스처를 열심히 보고 그거를 또 선망하고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하고 꿈을 키우기는 하죠. 근데 무대에 올라갈 배우라면 기본적인 연극에 대한 공부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공부라고 표현해서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공부 맞아요. 공부 내지는 숙제, 의무로 해야 하는 것들, 과정에 꼭 포함돼야 하는 것들. 그래서 관련한 책들이 있다면 뮤지컬 관련한 책들을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요 향후 10년, 1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 배우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종이로 된 책 또는 우리 휴대폰이나 이북으로 볼 수 있죠. 충분히 노트북으로 연극학개론, 무대학개론, 연기론, 뭐 산연기, 뭐 연기와 연극에 관련돼 있는 서적들을 한두 권 정도 보면 훨씬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시작을 한 건지에 대한 기준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건 물론 뮤지컬이니까 춤, 노래, 연기가 기본이겠지만 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사실 내 맘대로 무대 위에서 뭔가를 해 보일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솔직히 좀 해놨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적인 루틴을 좀 갖고 있는 체력을 만들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정말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도 있고, 공연 들어가기 전에 무대 세트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100m 달리기 하려고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그 느낌이 공연 전 한 5분 전? 한 10분 전부터 사실 마음의 이 정서나 심리의 준비가 돼요. 그럼 사실 다리도 살짝 떨리는 것 같고, 손도 좀 저리는 것 같고, 뒷골이 간질간질하고. 근데 그 정도의 스트레스는 필요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날은 무대에서 실수해요. 그거는 남은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시험 본다고 시험지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이제 OMR 카드 쓰나? OMR 카드 써요? OMR 카드와 펜을 딱 들고 있을 때 손가락이 간질간질한 느낌? 그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그 긴장이 있어야 무대 위에서 2시간 반, 3시간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긴장을 너무 풀고 해소하고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저는 무대 들어가기 전에 그거 생각하고 사실은 연습하면서 더 스트레스 받죠. 연습은 찾아가야 되고 그게 그 캐릭터가 나와 딱 밀착이 돼야 하는 그때는 어떤 의무감과 그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실은 더 많지 공연 때 긴장하는 거는 무대를 위해서 적당한 스트레스로 사실은 좀 적용이 돼서 그거는 좀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후배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긴장을 어떻게 푸냐고. 근데 긴장 푸는 방법은 각자의 루틴이 있을 거예요. 각자 푸는 방법. 누구는 저는 주로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분장실 복도랑 무대 세트 뒤 이제 확인 한 번 더 하고 돌아다니고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리마인딩 해요. 그게 저한테 나름대로 긴장 푸는 방법이고 목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 개인차는 분명히 있는데 목 관리도 내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가장 공통적으로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분 섭취 많이 해주고 수면하고 사실은 바로예요. 잠을 2시간 자고 다음날 노래를 부른 것과 8시간을 채워서 자고 다음날 노래를 부른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마 본인들도 느낄 거예요.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 상태 그게 사실은 내 목 상태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내 몸 상태와 목 상태는 같아요. 그러니까 몸 관리, 아까 체력 얘기한 것처럼 목 관리도 똑같이 몸 상태 점검하듯이 관리해줘야 하고 사실 무대 위에서 많이 울거나 많이 웃거나 하면 또 이 성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잘 때 마른 수건을 목에 감고 잔다던가 물론 당연히 공기청정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습기도 필요하긴 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이 제일 좋아요. 물 많이 마시고 젖은 수건 걸어놓고 그다음에 심한 비명이나 심한 그 곡이나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뮤지컬 배우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내가 분명히 일단 3가지를 놓고 볼게요. 춤, 노래, 연기. 이 3가지 중에 3가지의 그 트라이앵글이 사이클이 각이 비슷하다면 좋은데 분명히 어느 하나가 치우치거나 모자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그 파트에 공을 들여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죠. 춤이 부족하다. 노래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그랬던 경험이 있고 발성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발성 얘기이기보다 내 캐릭터에 맞는 내 발성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게 훨씬 접근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주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하이 소프라노예요. 그래서 24살 때 처음 뮤지컬 오디션을 봤을 때 오페라 유령의 크리스틴 노래를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제 얼굴을 안 봤어요. 소리하고 비주얼하고 너무 따로 놀아서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 크리스틴인데 얼굴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 거지. 그때는 그랬어요. 25년 전, 6년 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을 수 있는 캐릭터가 점점 더 없어지죠.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은 크리스틴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생각을 빨리 바꿨어요. 내 외모와 어울리는 캐릭터에 맞는 발성과 음정을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하이소프라노 콜로라투라 그 보통의 그 크리스틴이 쓰는 발성법을 갖고 있다가 제가 바꾼 발성법이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헤어스프레이 뮤지컬 알죠? 헤어스프레이에서 모터마우스 알죠? 네, 그 소울 블루지한 발성으로 바꿨어요. 알고 바꾼 건 아니에요. 생존하려고 바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이소프라노 음역대를 메조, 엘토로 개발하면서 계속 그렇게 로우한 음역대의 노래들을 자꾸 불러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사실 음역대를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캐릭터와 내 음성이 갖고 있는 질감을 동일시하는 과정이 사실은 가장 시간을 단축시켜줄 거예요. 그 고민거리를 오래 갖고 있지 않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텍스처를 찾으면 돼요. 내가 크리스틴의 캐릭터와 크리스틴의 음성을 갖고 있다. 그럼 크리스틴이라는 캐릭터와 동일시될 만한 무대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작품 안에. 그 캐릭터들을 텍스처 삼아서
카피하고 공부하고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카피와 공부와 분석, 그게 사실은 세 개가 하나가 돼야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주인공이냐 주인공이 아니냐는 그 시점쯤 되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 내가 갖고 있는 음성의 질감,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와 동일시 됐을 때 무대 위에서 그게 보여지고 빛이 나면 저는 그게 주인공이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26년 동안 무대를 했어요. 가성을 크게 내거나 진성처럼 들리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가성이라고 하면 자꾸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예쁘게 진성을 내는 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이게 기술적 어떤 이 신체 메커니즘적인 구조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당장 뭐 5분 안에 끝날 수가 없는데요. 자, 음역대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게 뭐예요? 음역대로? 음역과 음색의 성질로 나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예요. 그 사이에 메조와 바리톤이 있죠. 그러니까 6개의 그 명명되어져 있는 음성학과 발성학, 화성학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공기의 진동수인 데시벨로 나누어서 나눌 수 있는 음역대의 파트는 6개예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 테너, 베이스, 바리톤 이런 식으로. 자, 내 음성이 이 6개의 명명 정의에 포함이 되는 거 안에서 착각하기 쉬운 건 소프라노라고 해서 가성을 잘 낼 수 있다던가 제일 낮은 음인 베이스라고 바리톤이라고 해서 가성을 낼 수 없다던가 그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거는 자기 성대밖에 없어요. 자, 진성은 내가 가장 탄력 있는 소리를 공기가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확하게 내 구강을 통해서 나오는 파트의 소리는 진성이에요. 그러면 사람마다 당연히 다르겠죠. 누구는 으뜸도에서 다음 옥타브의 A, 라까지 진성으로 낼 수 있다면 아마 남자 파트들 중에 베이스나 바리는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진성 파트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럼 그 이후에 넘어가는 부분은 보통은 가성, 진가성, 반가성, 두성 이렇게 써요. 자, 실제로 성대는 여기 붙어 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가는 곳은 여기 붙어 있죠. 근데 우리는 발성을 할 때 연상법을 적용해요. 예를 들면 흉성이라는 걸 쓸 때 가슴을 많이 울려서 흉성이라는 걸 쓸 때 입술을 여기다 갖다 대보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연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자, 그럼 똑같이 음역을 낼 때 똑같이 미 지금은 입술 앞에서 나지만 이걸 가슴에 갖다 댄다고 하면 같은 음을 내도 미 움직이죠, 소리가. 자, 이 같은 음을 위로 가져가서 비강 내지는 눈 위에 목강으로 한번 써본다고. 이 안에도 공간이 있는 거 알죠? 실제로 소리 거기 안 가요. 소리는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와 연상한다. 어떻게? 미. 자, 이걸 굳이 가성이냐 두성이냐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 가성과 두성을 음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스케일을 구사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두성이 돼요. 가성은 비명도 가성이에요. 그렇게 보면. 근데 우리가 음정화, 멜로디화, 화성화 되어 있는 음가에 이 소리를 얹어서 정확한 그 음정의 간격을 만들어서 노래화 시킨다면 그거는 가성, 두성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성질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소리를 만들어서 조음을 해서 내보냈을 때 전달하는 증폭되는 거리, 공간 이거의 차이를 굳이 가성, 두성이라고 나눠요. 근데 진성으로만 노래 부른다고 잘한다고 할 수도 없고 가성으로만 노래한다고 노래 못한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 모든 발성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카테고리가 다 녹아져 있어서 캐릭터화 시켜서 나올 때 뮤지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소리는 앞뒤로 갈 수 있고요, 아래 위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을 떠나서도 갈 수 있어요. 그 방법을 찾는 거는 소리를 매일매일 내보고 매일매일 점검하면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은 피아노 앞에서 발성할 때 소리를 이거 하나만 했을 때 입술을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미지와 연상화로. 그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리고 소리 안 나는 파트가 분명히 나와요. 그럼 되게 웃겨요. 음치 같아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면 성대가 기억해요. 성대에 남자들 식스팩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우리 저 운동할 때 남자고 여자고 뭐 다 그 세로줄 뭐 식스팩 이거 되게 이도 받고 뭐 이거 되게 못 만드는 사람 신경 많이 쓰잖아요. 성대에 식스팩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음역대에서 가성으로 갔을 때 그 음정을 정확히 내지 못한다면 근육을 만들어주면 돼요. 성대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건 근육이 몇 개? 40개 근육. 지금 말하면서 이 40개 근육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만들어줘서 조음을 해서 공기와 함께 뻗어나가게 하는 건 성문이에요. 성문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사이로 공기가 이 V자 사이로 나가면서 양쪽 근육이 서로 비벼지면서 나오는 게 우리의 소리예요. 목소리. 근데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께만한 게 성대 근육. 계속 얘네들을 식스팩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슬럼프 같은 걸 이겨내는 방법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슬럼프 각자한테 각각의 다른 모양으로 오겠죠? 그쵸? 저는 성대가 파열됐었는데 그때 이제 한꺼번에 다 와요. 공황장애, 우울증, 말을 일단 못하니까. 수술을 했는데 목소리가 안 돌아온다고 하니 성대가 정말 공연 중에 똑 끊어졌어요. 폴립이 생겨서 이렇게 이게 그 마찰이 안 생겨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 근육이 똑 끊어져서 아예 그냥 한쪽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다리가 이렇게 서로 부딪혀야지 걸을 수가 있는데 한쪽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니까 이거 혼자로는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뼉을 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방법은 겪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다 겪어내면 끝은 나요. 내가 끝나든 시간이 끝내주든 타인이 끝내주든 끝이 나요. 끝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겪어냈었던 거를 그냥 즐거운 고통으로 생각하고 즐기면 돼요. 너무 그냥 너무 개념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슬럼프에 빠지지 마요. 이게 대답이 될까요? 나 왜 이 슬럼프가 극복이 안 되지? 그 생각 자체가 슬럼프예요. 나 좀 힘든가 보다. 좀만 쉴까? 그러면 쉬다 보면은 그게 휴식이 되지 슬럼프라는 걸 잊는 순간이 와요. 분명히. 그럼 그 다음 생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뮤지컬 시작한 지 26년째 됐는데 한 20년 차쯤 때까지는 그냥 막 신나게 했던 것 같아요. 역할이 크고 작고 떠나지 않아. 그런 거 안 해서 안 중요하고 뮤지컬을 할 수 있으면 무대에 설 수 있으면 좋다.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냥 이건 내 직업이야. 특별한 뭐가 아니라 직업이야. 단지 조금 다른 직업과 굳이 다르다고 잘난 척을 하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일이다. 내 마음도 움직여야 되지만 나를 보고 있는 관객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는 일이다. 이건 조금 특별할 수도 있겠다. 물론 좋은 제품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색깔 있는 냉장고 이런 거 하지만 이건 정말 앞에서 바로 눈을 보고 객석의 눈을 보고 관객의 눈을 보고 그 마음을 설득하고 움직여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뭔가 척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여기서 갖고 있어야 돼요. 심지도 갖고 있어야 되고 진정성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직업하고 다르다면 뮤지컬 배우가 좀 다르긴 하겠죠. 배우라는 직업이 20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의무감이 생겨요. 내가 좋은 길을 닦아놓고 가야 되겠구나. 뮤지컬 배우로서. 사실 그거 못하고 정신없이 경마장 말처럼 앞만 보고 막 가던 시절이었는데 20년 차쯤 지나니까
내가 이제 뮤지컬 하면서 뭘 하고 뭘 봐야겠구나라는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헷갈려 하고 있고 아직도 버거워하고 있으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저기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봐요. 시작하면 반이 훅 와요. 시작이 반이래잖아. 시작하면 반을 훅 가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훅 덤벼도 돼요. 뭐가 됐든 마음껏 덤볐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원래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저도 내일 뭘 할지 모르겠어요.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이 내 자의든 타의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생겨서 갖고 가야 되는 한 부분이라면 기꺼이 해내세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속도가 안 난다고 느껴질 거예요. 어떤 느낌이야? 가위 눌린 느낌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바다 깊숙한 데서 100m 달리기 하고 있어요. 17초, 16초 안에 끊어야 돼. 얼마나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바다 깊숙한 곳이래. 오리발도 없어. 얼마나 다리가 무거울까? 그쵸? 해치고 나가지도 못해요. 지금 그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은 그래도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긍정적으로 의심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무턱대고 의심하고 무턱대고 힐책하지 마세요. 앞이 좀 잘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여요. 원래. 어른들은 보일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절대로 못하고 있다. 잘 안 된다고 해서 나 끝인가?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지금 충분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헷갈려도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라고 너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거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하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기준을 남한테 두지 마세요. 나한테 두세요. 그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 지나가면 이거는 시들어요. 근데 이거는 시들지 않아요. 내 심장이 잘생겨야 돼요. 내 심장이 예뻐야 돼요. 그것만 유지한다면 지금 뭐 속도 안 나는 거에 대한 자기 자신을 힐책할 이유가 이만큼도 없어요.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나요? 어떻게 따뜻한 발을 감싸는 수면 양말 정도 됐다고 생각할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까지는 사치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오늘 다 드린 것 같아요. 되려 또 얻어가네요. 진짜로.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에 서로 저도 저 포함해서 같이 성장해서 다른 반가운 자리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점은 never enough예요. 아셨죠? 네, 주저앉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